앞치마 오죠. 우리 직원이 한 명이 오늘 출산휴가 갔어요. 조그만 게 이렇게 출산 휴가를 가시게 되면 대체 인력을 뽑아야 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3개월은 이제 출산 휴가로 줘야 되고 그 이후에 한 1년 정도는 보통 육아휴직을 쓰더라고요. 이제 3개월 출산 휴가 동안 3개월은 뭐 어떻게 기존 인력이 막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1년씩 육아휴직을 가면 기존 인력이 1년 동안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보통 이제 대체 인력을 아예 채용을 하죠. 하고 물론 이제 출산휴가 가고 육아휴직 가면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데 손해일 수 있는데 그런 직원들이 이제 출산하고 돌아오면 또 열심히 잘 해주는 것 같아요. 보통. 5주년 금사건이 어떤 금사건? 저희가 이제 5년 근속을 하면 우리 병원에서 뭐 막 해외여행 보내주거나 이런 걸 잘 하기가 어려워서 선물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5주년 근속한 사람들은 금을 한돈을 주고 그다음에 포상휴가를 좀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직원들이 안 나가. 값도 많이 올라가지고 이번에 6월 달에는 직원 3명이 생각해보니까 출산휴가 간 사람이 여자 직원이 3명이네. 이번까지 합치면. 그 직원은 금 받고 출산휴가 갔어요. 와. 그런 것도 궁금했어요. 의사 선생님으로서 절대 먹지 않는 음식을. 뭐 두 가지죠. 병제된 탄수화물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쉽게 생각하면 그 탄수화물 자체를 되게 잘게 부수거나 쪼개놓은 형태거든요. 우리가 흰 쌀밥을 먹으면 씹고 위에서 이제 소화효소가 섞이고 장에 포식을 해서 흡수가 되는데 극단적인 정제된 탄수화물이 설탕이에요. 국산탕은. 설탕은 포도당 자체거든요. 우리가 녹말 막 예를 들면 그런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깨줘야지만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설탕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 없어. 그 설탕을 또 씹어먹지 않잖아요. 대부분 녹여서 먹거나 물에 그냥 들어가니까 바로 위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혈당을 빨리 올리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당뇨가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의 사람들한테는 안 좋죠, 사실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칼로리는 높은데 먹어도 배가 고픈 거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 식사 밥은 배 안에 들어가면은 소화될 때까지 위화돼 있으니까 거기서 포만감을 느끼니까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밥 많이 먹었으니까 그만 먹어 이런 신호를 보낼 수 있는데 설탕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제된 탄수화물이 몸에 안 좋은 거고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런 고기라든가 밥이라든가 뭐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류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먹었던 음식들이거든요. 근데 설탕 같은 거는 사실 그렇게 대량으로 먹을 수 있었던 게 채 9년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돼 상업적으로 이제 많이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기존에 먹었던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인병의 원인이 정제된 탄수화물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트랜스 지방이죠, 트랜스 지방.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마가린이라는 게 있어요. 마가린. 마가린에 뭐라고 써있었냐면 식물성 유지라고 써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예전에 이제 그 동물성 지방보다 식물성 지방 좋다 이런 게 막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포화 지방의 함량이 많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식물성 기름이 더 좋은 것처럼 지방이 더 좋은 것처럼 얘기하죠. 특히나 이제 뭐 올리브 오일 막 이런 것들은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마가린은 좋은 거냐? 근데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제일 쉬운 게 하나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부분 식물성 지방들은 상온에서 액체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그게 콩기름, 올리브유, 마가린은 고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화학적 처리를 하거나 어떤 뭐 물리학적 처리를 해가지고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형태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보통 트랜스 지방이라고 많이 하니까 원래 정상적으로는 지구상에 별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게 결과적으로는 인공적인 지방인 거죠.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치즈나 버터 같은 것들은 마트에서 팔거든요. 근데 되게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고 막 그래요. 버터 같은 것들이 홈버터 막 이런 것들이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버터는 우유를 가공해가지고 천연적으로만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가공버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쇼트닝 같은 것들이 많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 버터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치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종류를 잘 체크해보면 좋다. 결과적으로는 만들어진 것들, 인공적인 것들은 몸에 좋지는 않아요. 그게 1번이죠.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그렇죠. 잘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제일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오리고기. 오리고기 몸에 좋다 그러던데. 오리고기는 몸에 좋은데 네. 우리가 훈제 오리고기는 몸에 좋지 않거든요. 아 정말요? 훈제 오리고기는 마트 같은 데 가서 훈제 팩으로 진공 포장되어 있는 거 어, 뒷면을 네. 보시면 식품에 대한 유형이 써 있어요. 네. 근데 그 훈제 오리고기는 식품 유형이 뭐라고 써 있냐면 햄유라고 돼 있어요. 햄유. 햄, 예, 저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거는 진짜 고기를 햄으로 강화한 식품일 뿐이야.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애들이 밥 안 먹으면 그런 거 막 프라이팬 구워서 애들도 주고 했는데 결국에는 햄을 구워 먹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몸에 좋으니까 오리고기를 먹으러 가자 하고 했는데 훈제 오리를 먹는 훈제 오리 거는 먹으러 가면 햄을 가서 구워 먹는 거랑 똑같다. 아, 닭가슴살도 훈제 맛 막 이렇게 해서 많이 포장해서 많이 팔거든요. 이게 종류가 좀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다시 그냥 잘 보면 햄류예요. 닭가슴살도 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생각하는 닭가슴살 그냥 냉장되거나 냉동된 닭가슴살을 집에 요리해 먹지 않는 이상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진공 많이 포장해서 먹을 수 파는 있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다 햄이나 마찬가지.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공육이라고 하거든요. 가공육은 이제 뭐 몸에 안 좋은 건 당연한 거고 사실은 대장암, 대장 용종에 발생하고도 관련이 많거든요. 용종 생긴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사실 뭐 할 게 없죠. 사실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뭐 대장 내시경 열심히 보는 거하고 아니면 이제 권장해드리는 게 뭐 가공육을 먹지 말아라. 너무 탄 거나 뭐 이렇게 그런 지방이 너무 많은 음식도 좀 먹지 말아라.